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새롭게 3단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2단원도 다 끝나고 이제 3단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인지 알죠? 우리 시험 범위 저번에 끊겼던 그, 법원이랑 헌재부터, 써야겠네. 법원이랑 헌재부터 지금 지방자치도 했고요. 지방자치 이상하네 말이. 지방자치도 했고 지금 요 3단원은 일단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두고요. 아마 3단원까지 우리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3단원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번에 3단원 제목이 정치과정과 참여죠. 정치과정과 참여단원에서는 대략 어떤 거를 배우냐면 오늘 배울 파트 정치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 이런 조금 추상적인 내용도 배울 거고 추상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울 거고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선거제도, 우리가 투표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또 정당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예요. 조금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닌 부분도 있지만요. 오늘은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좀 실제적인 거를 위주로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과정의 이해부터 뒤에 있는 이제 02단원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보자면 정치 과정을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정치 과정이 요거거든. 정치 과정이란 하면서 나오는 요 의미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것까지 이 도식화된 요 자료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통해 정치 과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많이 없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고 이런 것들도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챙겨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정치 과정. 그럼 정치 과정에 대해서 먼저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이 정치 과정이란 게 뭐냐? 자, 첫 번째 1번 정치 과정이란에 나오죠.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지.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책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바라잖아요. 그런 요구, 그 다음에 지지. 나는 정부가 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행동들을 지지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그 참여자들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기구에 투입이 됩니다. 이런 요구와 지지가 여기에 가서 닿는 거를 우리가 투입이라고 불러요. 투입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만히 그냥 투입되는 것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겠죠. 반영하는 것을 우리 정책으로 산출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정책으로 산출이 됩니다. 뭐가 뿅 나와요. 그래서 이 나온 정책이 또 이 정책이 시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정책이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정책인지 국민에게 평가받는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평가받는 그거를 피드백, 환류라고 하거든요. 환류를 한글로 하면은 이게 피드백이 돼요. 어머, 왜 안 나온담? 피드백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정치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사실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어. 요거는 빙글빙글 도는 과정이거든. 투입돼서 산출되고 이게 또 환류돼서 다시 사람들이 요구하는 투입. 그리고 이 투입이 반영돼서 산출이 되고 산출이 당연히 다시 사람들에게 피드백 받는 환류받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투입으로 가는 이런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대체 공휴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대체 공휴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맞겠죠? 이 대체 공휴일 제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어떤 공휴일이 있어. 공휴일이 있는데 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랑 겹쳐요. 겹치게 됩니다. 겹치는 경우에 휴일이 아닌 날을 플러스해서 더 쉬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겹치는 공휴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공휴일의 총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 그러거든.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해서 공휴일처럼 쓰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아마 이런 의미가 맞을 겁니다. 그런 걸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제도를 도입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거잖아. 그러면 공휴일을 늘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일하는 날을 쉬게 하면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쉬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그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거였어. 아니 사람들이 쉬어야지 소비가 조금 활성화되고 여행도 가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측면 둘 다 경제 활성화를 생각한다는 면에선 둘 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그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그냥 뿅 하고 도입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우리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거든. 그런 과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린 투입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투입부터 우리 참여자들이 있어요. 비공식적 참여자들. 여기 참여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체 공휴일이랑 관련된 공휴일은 우리 쉬고 일하는 거랑 관련됐으니까 근로자, 당연히 관련된 사람이죠. 근로자.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 그 여행 가는 데 있는 숙박업계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야. 자, 근로자는 자 쉬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쉬는 거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월화수목금 중에 쉬는 날 껴있으면 진짜 좋죠. 그런 것처럼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국내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놀러 갈 거 아니야. 숙박업이 좀 더 이제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찬성. 이 사람 찬성. 근데 기업가를 봅시다. 그러면 기업가는 적극적으로 물건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해야지 물건이 만들어지고,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제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가지고 이윤이 나는 건데, 일이 줄면은 당연히 경영이 이제 점점 더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가는 반대다. 사람들이 일하게 해야지 쉬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입들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되게 애매한 입장도 있고 다양한, 이 사람들 말고도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입을 합니다. 와중에서 굉장히 많은 의논을 해요. 도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담회 이런 것도 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정책결정기구가 받아들입니다. 정책결정기구는 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 뭐 행정부, 사법부 이런 국가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엔 결정을 했어. 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여기는 행정부죠.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정책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만들어진 정책,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 이게 바로 정책이죠. 산출이 되었습니다. 요런 정책이. 그래서 이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돼가지고 이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았어. 여기 좀 잘렸는데 20에서 40대 직장인 대체 공휴일 제도 찬성.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대체 공휴일 공무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류가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지 않던데? 그럼 사라질 수도 있고요. 이 정책결정기구로 다시 돌아가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가 조금 더 호황이 됐어. 조금 더 좋아졌어. 그러면은 계속 지속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 부분 조금 안 좋았는데요. 이렇게 피드백이 가면은 약간 고쳐서 새롭게 다시 고쳐서 산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정치 과정이에요. 자, 요 밑에도 있는데 다양한 정치 참여자가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거 우리 봤죠? 토론회 공청회통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비공식적인 이제 참여자들의 역할, 이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죠. 요런 참여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시로 우리가 미대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교과서 페이지 83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대촉은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라는 이제 모임인데, 요런 것들을 시민단체라고 하거든요.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결성한 그런 단체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요. 행정부랑 실제로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서를 쓰고요. 나중에 이제 써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정책 제안서도 쓰고요. 집회, 토론회, 서명운동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런 비공식적 참여자의 투입이 중요하고 이 비공식적 참여자랑 반대되는 거는 공식적 참여자인데요. 공식적 참여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국가기관을 이야기합니다. 넘어가자면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도 나와요. 근데 옆에다가 뺐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 중간에 있는 이 국가기구, 요 정책 결정기구, 국가기구가 이 정치 과정을 주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시민 참여는 비교적 제한적이었죠. 시민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듯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이 참여해야지만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국가기관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 참여를 굉장히 권장하는 편입니다. 사실 옛날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시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무지한 존재, 전문적이지 못한 존재 이렇게 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참여를 제한적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제대로 참여 못하게 막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가기구의 역할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의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고요. 요게 실제로 봤으니까 약간 학문적인 느낌으로 봅시다. 교과서에서는 없고 요거는 수특에는 있을 거예요. 쌤이 수특에서 갖고 온 거거든? 왜 올라갔지? 수특에서 갖고 온 건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방금 봤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투입, 산출, 이걸로 말고 이걸로 해야겠다. 투입, 산출, 환류, 환경 요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데요. 자, 투입은 우리 위에서 봤듯이 자꾸 위에서 봤듯이 다양한 정치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그래서 의미를 보자면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결정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 또는 불만을 표출하는 거. 요거를 투입이라고 합니다. 뭔가 우리 투입 영어로 하면 인풋이죠. 뭔가를 집어넣는 거죠. 정책 결정 기구에다가. 여기에 사람들. 누가 하냐?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합니다. 이 투입의 주체는 그리고 환류의 주체는 요 환류는 우리 피드백 주는 거라 그랬잖아. 다시 뭔가 이 결과에 대한 우리가 피드백을 주는 건데 요 환류와 투입을 하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환류와 투입을 하는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비공식적인 참여자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투입과 환류의 주체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 개인 당연히 될 수 있죠. 정당도 우리가 뭔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참여자 같은 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공식적인 참여자는 국가기관만 해당돼요.
다시 돌아와서 비공식적 참여자, 개인들은 뭐 시위를 하기도 하고 공청회에 혼자서 참가하기도 하고 하죠. 정당도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더라라고 국가기관에 얘기를 해주는 그런 비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 있죠. 언론도 비공식적 참여자고요. 언론이 방금 전에 사진에서도 봤듯이 여기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잘 해주고 있죠.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비공식적 참여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집단은 이제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시민단체, 미대촉,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니면 그린피스 이런 사람들처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의미합니다. 비공식적 참여자는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비공식적 참여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일단 투입을 했어. 인풋을 했어. 요런 걸 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뭐 해주세요. 요구하기도 하고 지지.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지지하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면 뭐 플러스 불만 표출까지 합니다. 그 불만 표출이 이제 요구에 들어가겠네요. 자, 요구와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하냐? 정책결정기구에다가 합니다. 자, 정책결정기구가 뭐냐?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 밑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색깔 실하냐? 자,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공식적 참여자인데요. 공식적 참여자. 자, 공식적 참여자가 자, 다른 말로 공식적 참여자라고도 하고요. 정책결정기구 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 또는 국가기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적 참여자는 누굴 얘기하냐?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요. 플러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요. 플러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 이렇게 크게 이제 완전 기본으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넓게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우리가 이 공식적 참여자에 포함을 합니다. 정책결정기구가 공식적 참여자이다. 또는 국가기관이다. 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이다. 쌤이 어떤 용어를 쓰건 간에 이걸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입된 거를 반영해서 산출을 하죠. 산출 뭐라고 나와있지? 여기 보면은 산출은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집행합니다. 이 위에도 나오죠. 정책 결정 앤 집행. 그렇게 하면은 정책이 나와요. 산출이 돼요. 자, 산출이 됩니다. 산출이 됐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환류하죠. 환류. 산출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책을 평가하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수정 보완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환류라고 합니다. 쉽죠? 자, 그거 외에 투입 산출 환류 외에 환경이라는 것도 있어. 환경 뭐지 싶겠지만 설명을 보면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이거는 앞에 있었던 투입 산출 환류는 약간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환경은 정치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치 말고 경제, 사회, 문화, 생태 이런 것들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과정의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화적인 거를 정치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생태적인 거, 우리 환경 예를 들어서 이 생태를 예로 들어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어떠한 뭐를 예로 들 수 있을까? 지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서 뭘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도시에 환경이 있는데 그 도시가 강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어요. 둘러싸인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태 환경에 속하겠죠? 그럼 그 도시의 특성이 그 도시의 정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강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강이 너무너무 지저분해. 그러면은 그 강을 뭔가 지저분한 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폐수 정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조건들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끊고 가겠습니다.